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내 인생 학습활동, 학습지, 수제기, 이론 프린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두근두근 내 인생 학습활동 먼저 보겠습니다. 학습활동 여러분 교과서로는 190쪽 펴시면 되겠습니다. 장면에 따른 중심 내용과 심리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여러분 장면 번호 17, 18에서는 서아에게 전자우편을 받고 서아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이러한 아름이의 모습을 통해 가슴이 뛰고 설레는 심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씬 넘버 49. 아름이 서아가 보낸 손 사진에 자신의 손을 포개함으로써 서아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리움, 착잡함을 느끼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씬 넘버 59. 서아의 정체를 안 후 가짜라는 것을 알고 게임에 몰두하다가 대수와 미라와 갈등하게 되죠. 서아에 대한 배신감,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씬 넘버 63. 대수와 함께 별똥보를 보며 소원을 비는 우리 아름이는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를 풀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심 내용 장면 번호 보시고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리하셨으면 넘어갈게요. 두근두근 내 인생을 통해 극갈래의 특성을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아름이, 미라, 대수의 대사나 행동에 따라 인물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름이는 서아의 편지를 받고 설레하는 모습을 통해서는 또로 이성 친구에게 호기심을 느끼는 순수함을 살펴볼 수 있고요. 살고 싶어지는 때를 나열하는 곳에서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따뜻한 시선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미라는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걸어도 돼. 라고 아름이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 아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긍정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정리했었죠. 대수는 게임기 때문에 아름과 다투고 후느끼는 모습, 하늘공원에서 별을 보는 모습 등을 통해 욱하는 면이 있지만 아들을 깊이 사랑하고 유머러스하고 자상한 아빠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정리할게요.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2번 59부터 63에서 나타난 주요 갈등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소되는지 파악해보자 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여기 뭐였나요? 아름이와 대수가 갈등하는 부분이었죠. 이후 아름이가 하늘공원에서 가슴속 울분을 쏟아내고 대수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갈등을 해소하는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갑니다. 3번 이 시나리오 원작 소설 김혜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 소설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서사갈래와 극갈래를 비교하는 문제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겠죠. 보시면 이 글을 18번째 장면과 비교해 읽고 각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찾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원작 소설은 나가 서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과 편지를 받았을 때의 생각, 감정들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보시면 같은 나이야, 봄이 있대. 남자애였으면 달랬을까? 아마 달랐을 거다. 그 여인은 왠지 어느 여자애들과는 달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보다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나리오는 서아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환청으로 들리는 것처럼 설정되어 있고요. 그렇죠? 헷갈리니까 다른 색깔로 해드릴게요. 서아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는 걸로 설정하고 이 때문에 설레고 혼란스러워하는 아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설과 시나리오 사이에 차이가 있죠.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 1번을 바탕으로 극갈래와 서사갈래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말해보면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은 유사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소설은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고 있고 극갈래는 서술자가 아닌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관객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겠죠? 소설과 극갈래 잘 비교해서 정리합니다. 정리하시고 뒤로 넘어갈게요. 극갈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개념 여러분 우리 다 했죠? 뭐였어요? 배우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한 갈래였고요. 극의 대본이 되는 희곡, 영화의 대본이 되는 시나리오, 민속극 대본, 드라마 대본 등이 극갈래에 해당했죠. 특성, 종합예술을 위한 어떠한 대본이고요.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현재형으로 보여집니다. 대체로 갈등과 해결 과정을 통해 주제가 제시되고요.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성요소, 인물, 대사, 행동, 지시문, 해설 등이 있죠. 정리 한번 하시고 넘어갈게요. 주제는 여러분 우리 학습지에다가 다 정리했었죠. 거기 부분 보고 다시 한번 적습니다. 아름이의 이런 벅찬 생의 한순간을 통해 사랑의 의미, 인생의 아름다움 이러한 것들을 전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평범하지 않은 부모와 아들이지만 서로 깊이 사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 삶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제는 학습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주요 구성 요소들인데요. 아까 앞서 한 학습활동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도 다 연기하는 거, 뭐 영상물 촬영하는 거 이런 거니까 그냥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습활동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우리 두근두근 내 인생 프린트 안 했죠? 프린트 한번 펼쳐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두근두근 내 인생 프린트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두근두근 내 인생 프린트 살펴보시면 여러분 여기 극갈래 여기 부분은 저번에 적었었어요. 그쵸? 가면극 희곡뿐만 아니라 영화의 대본인 뭐 있었어요? 시나리오 적어주시면 되겠죠? 줄거리 부분 빠르게 살펴봅니다. 실제 나이를 모두 합치면 여러분 아름이 16, 대수 33, 미라 33으로 82살이 나오게 되죠. 아름이 부유한 집에서 치료받으며 지냅니까? 아니죠. 어때요? 사정이 어려워서 방송 출연까지 하는, 그쵸? 그 다음 176, 177 페이지로만 표시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있죠? 아름이는 사람을 신경 쓰고 있고 엄마는 당당하게 걸으라고 하고. 그렇죠? 5입니다. 다음 아름이 여러분 어때요? 참을성 많고 어른스러운 성격 맞죠? 그쵸? 177쪽 9번째 줄.
서아에게 메일을 받고 설렘, 궁금증 느낍니다. 그렇죠. 두근두근 이런 말 178쪽 20번째 줄에 있어요. 6번 실제로 보내요? 아니죠. 그러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7번 일상의 매 순간순간 맞죠, 여러분? 82쪽, 182쪽, 52쪽부터 183쪽 몽타주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8번 서아가 실제가 아니라는 충격을 게임기를 통해 표출하고 있었죠. 페이지 보면서 쭉 체크합니다. 아름이는 아빠와 어디에 갔나요, 여러분? 하늘공원에 갔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다. 맞아요? 들려요? 맞죠? 왜요? 안녕이라고 이야기하며 서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1번 아름이의 생일 마지막으로 눈에 담은 것 여러분 뭐였어요? 서아가 아니라 아빠와 유성의 모습이었죠. X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12번 뒷부분 줄거리 보시면 알 수 있었죠. 얘들아 뭐예요? 여러분 제야의 종소리 타종이었죠?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건 극갈래이기 때문에 서사갈래와 다르게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쭉 우리 내용 정리했었죠. 본문에. 그쵸? 한번 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작품 시나리오에 속하고요. 서정적, 감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선천성 조로증에 걸린 소년의 삶을 중심으로 하여 그러한 소년의 삶과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청춘과 노년의 삶을 여러분 어쩌고 있어요? 동시에 보여주는 이러한 뭡니까? 아이러니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이러니한 서사 구조를 통해서 아프지만 아름다운 청춘, 인생의 의미 이런 것들을 성찰하게 합니다. 또 희귀병을 다루고 있지만 경쾌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감동을 전하고요. 청춘을 맞기도 전에 늙어버린 주인공이 삶의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정리하시고 뒤로 넘어갈게요. 글의 등장인물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참을성 많고 여리고 섬세하고 이거 누구예요? 아름이겠죠? 모성애가 강한 아름이의 뭐예요, 여러분? 엄마. 그쵸? 누구예요? 미라죠. 모성애가 강하고 그 다음 아름이를 자랑스러워하는 대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또래 소녀에게 편지를 받아 설레고 소녀에 대해 궁금해하는 아름이의 모습. 서아와 편지를 통해 서아에 대한 뭐예요, 여러분? 설렘. 그쵸?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을 느낍니다. 서아의 정체를 알게 된 우리 아름이는 어때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노. 그렇죠? 그 다음 여러분 뭡니까? 슬픔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랑 갈등해요? 대수와 갈등하게 되죠. 표면적 원인은 게임이었지만 이면적 원인은 서아의 실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수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갈등을 해소하며 함께 울음을 통해 가슴속 울분을 쏟아냈죠. 아름이가. 소재의 의미와 기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이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다 주고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설렘을 느끼게 하는 하지만 정체가 밝혀지며 상처가 되게 한 이러한 소재 뭐였습니까? 우리 서아의 편지였죠? 그 다음 아름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와 충격을 표출하는 대상으로서 대수와 갈등을 겪게 되는 표면적 원인은 여러분 뭐였어요? 게임기였죠? 작품의 주제를 투병 중인 아름이와 어린아들을 돌보는 대수미라의 이야기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여러분 뭐예요?
부모 자식 간에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 되겠죠. 또 가족의 소중함 들어가야겠고요. 메일을 주고받으며 아름과 친구가 된 우리 서아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런 소년이 삶에 대해 갖는 소망, 삶의 의미 등도 살펴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 주요 구성 요소 뭐 있나요? 어떠한 선천성 조로증을 갖고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함으로써 사랑, 보살핌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하고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인물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작품의 제목 삶에 대해 갖는 두근두근한 애착, 설렘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소중함,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죠. 나와 있죠? 제목. 아름과 메일을 주고받았던 서아가 가공의 인물이었다는 이러한 사건 전개, 그쵸? 사건. 상처를 받았지만 그 메일이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이성에 대해 설렘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물, 제목, 사건 정리하시고 옆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여러분 1번 이거 뭐예요? 소년과 소녀의 모습 및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상상하는 모습. 슬프죠? 소박하지만 그쵸?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것 들어가면 되겠죠? 작품의 의미 서술해 봅니다. 여러분 뭐예요? 투병 중인 아름의 가슴을 설레게 한 인생의 순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름이 서아의 편지를 받으며 느낀 여러분 뭐예요? 설렘, 기쁨, 삶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제목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 미라, 대수, 아름이 함께하는 여러분 뭡니까? 소중하고도 특별한 시간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정리하시고요. 3번 봅니다. 미라와 대수가 서로 사랑하다가 17살에 아름을 낳고 아름은 조류증에 걸려 80살 노인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뭐예요? 어린 부모와 늙은 자식의 청춘 그리고 뭡니까?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즉 어때요? 부모는 어리고요. 자식은 너무 빨리 늙어버렸어요. 어떠한 아이러니한 이러한 서사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리하세요. 아이러니네요. 아이러니한 서사 구조.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두근두근 내 인생 프린트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두근두근 내 인생 이렇게 여러분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오늘 선생님이 또 뭐 해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받으셨던 이론 프린트 정리해드린다고 했었죠. 서사 갈래 부분부터 함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사 갈래의 지금 대표적인 작품으로 배운 게 종탑 아래에서였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종탑 아래에서 할 때 설명드렸었습니다. 서사 갈래는 밑줄 칠게요. 서술자를 통해 인물, 사건, 배경 등으로 이루어진 허구의 사계를 형상화하는 문학이다. 따라서 소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갈래이죠. 소설의 특성 7가지 살펴봅니다. 소설의 특성, 허구성. 현실에서 여러분 소재를 취해 이야기를 꾸미지만 이는 어떠한 가공된 허구의 이야기, 즉 픽션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은 아니죠. 그렇죠? 개연성,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실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존재할 만한 인물을 그립니다. 그렇죠? 그럴듯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때 짝눈이 아저씨를 피해 에도라 가다 보니 명은이를 만나는 이러한 개연성 확인했었죠? 진실성, 이러한 허구를 통해서 참된 모습과 진실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산문성, 소설은 주로 서술, 대화, 묘사에 의해 기술되는 산문문학의 갈래로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복잡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서사성, 인물, 사건, 배경 등을 갖추고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교훈성,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강한 윤리적 주제가 담기게 되는 이러한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성, 소설도 예술의 한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미, 예술미 등을 갖추고 있겠죠. 여기 사실, 허구, 진실 정리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소설의 3요소 여러분 우리 종탑아래에서 할 때 했습니다. 뭐였나요? 주제, 구성, 그리고 여러분 뭐였어요? 문체. 이렇게 3가지였는데요. 다시 주제부터 살펴보시면 작가가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렇죠? 주제는 암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쓰이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렇죠? 함축적 방법과 명시적 방법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구성은 소설이 아무 질서 없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 작가의 미적 안목에 의해 새로운 질서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성 혹은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구성의 유형은 중심 사건이 몇 개냐에 따라 단일, 복합, 피카레스크로 나뉘고요. 진행에 따라서는 평면, 입체, 액차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 이거 종탑 아래에서 할 때 했었죠? 여러분 종탑 아래에서의 구성은 뭐였습니까? 액자식 구성이었죠. 단일은 당연히 하나의 사건, 복합은 2개 이상의 사건, 피카레스크는 서로 다른 각각의 이야기가 동일한 주제로 묶여 전개되는 구성입니다. 평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것, 입체는 여러분 당연히 뭐겠어요? 시간이 역전되는 이러한 구성, 역행적 구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액자식 구성, 하나의 이야기 속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내부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러한 구성이겠죠? 여러분 우리 복선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복선 뭐예요? 인물이나 배경 등에 의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형태. 그렇죠? 복선은 독자의 흥미를 강하게 유발시킴으로써 작품을 읽는 재미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심리적 준비 단계를 거치게 해서 다가오는 사건이 우발적이거나 당황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옴니버스, 하나의 주제 아래 개인 또는 여러 작가의 다른 작품이 한 권의 책으로 합쳐진 형태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 단계 여러분 서사 구성은 뭐였어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었죠. 5단계 구성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 문체, 문장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 문장의 개성적인 특성입니다. 문체를 구성하는 요소 3가지, 서술, 묘사, 대화 등이 있고요. 서술은 직접 설명, 그렇죠? 묘사는 여러분 뭐예요? 그려내듯이 보여주는 방법, 대화는 주고받는 말이겠죠? 어조, 해학, 뭐예요? 웃기게 표현하는 거죠. 반어, 반대되게 표현, 풍자,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냉소, 쌀쌀맞은 태도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문체 기능, 어조의 성격과 기능도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구성의 3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했었죠? 인물, 사건, 배경이었죠. 여러분 인물들도 이렇게 역할, 중요도, 특성, 변화 양상에 따라 여러 가지의 것들로 구분될 수 있으니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종탑 아래에서의 주동인물은 나, 명은이, 딸고마니 아버지? 이 정도가 되겠죠?
인물 성격 방법, 여러분 우리 이거 했었어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직접 제시는 말하기라고 부르고 간접 제시는 보여주기라고 부르죠.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구체성을 잃기는 쉽지만 간접 제시는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상상적 참여가 가능하고 표현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사건은 인물들 간에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로서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갈등은 인물, 환경 이러한 사이에서 생기는 외적 갈등과 개인의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내적 갈등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배경도요, 여러분 자연, 사회, 심리, 상황적 배경들이 있고요. 기능, 사건이나 행동을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주게 하고 분위기 조성, 주제 드러냄, 성격,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고요. 상징적 의미, 전개를 암시하는 역할, 이러한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합니다.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눠서 종탑 아래에서 살펴보았었죠? 시점과 거리, 여러분 종탑 아래에서 시점 뭐였습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습니다. 소설 속의 인물 및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와 각도를 뜻하는데요. 뒤로 넘어가셔서 소설 속 내가 나의 내면을 분석하면 1인칭 주인공, 외면을 분석하면 1인칭 관찰자, 바크 작가가 인물 사건의 내면까지 알고 있으면 전지적 작가, 그런 것들은 알지 못하고 행동들만 서술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1인칭 주인공, 관찰자, 전지적 작가,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정리합니다. 시점은 어떠한 시점이냐에 따라 서술자 인물, 서술자 독자,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는데요. 1인칭 주인공과 전지적 작가 시점은 당연히 모든 그 심리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도,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도,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도 1인칭 주인공은 가깝습니다. 하지만 독자와 인물 사이의 관계는 어때요? 여기는 멀죠? 그쵸? 전지적 작가 시점은 1인칭 관찰자나 3인칭 관찰자는 내면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술자 인물 멀고요. 서술자 독자도 멀고요. 독자와 인물은 상상해야 하므로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극갈래입니다. 여러분 극갈래 우리 방금 했었죠.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과 갈등을 보여주는 문학의 한 갈래인데요. 시나리오, 희곡, 드라마, 대본 등이 있고요. 극갈래, 종합예술 등을 위한 대본이고요. 사건, 현재형, 아까 방금 했죠. 갈등과 해결 과정을 통해 주제가 제시되고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극갈래 구성 요소입니다. 해설, 대사, 지시문, 장면 표시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이 어디 부분이 해설, 대사, 지시문, 장면 표시인지 본문에서 정리해 주었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극갈래는 연극의 대본인 희곡과 영화를 대본인 시나리오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공통점, 현재형으로 전달, 대사 지시문 해설, 상상력, 대사와 행동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희곡은 여러분 어때요? 무대 상영이 목적이고 막과 장으로 구성되며 시, 공간,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크죠. 왜냐면 무대에서 해야 하니까요. 현재성, 현장성이 큽니다. 시나리오는 상영을 전제로 컷과 장면으로 구성, 제약이 적고 장면 전환이 자유롭습니다. 시나리오의 특수 용어를 활용하여 촬영과 편집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거 컷이랑 장면은 본문에서 정리해 드렸어요. 그쵸? 막이랑 장은 희곡 거예요. 한번 참고합니다. 시나리오 특수 용어 여러분 우리 이것도 본문 속에서 다 했죠. 씬 넘버, 장면 번호, 페이드 인, 그 다음 페이드 아웃, 인서트, 오버랩, 클로즈업까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있네요. 이펙트, 효과음, 내레이션, 화면 밖에서 들리는 거, 몽타주 했었죠? 여러 장면을 떼어 붙여 새로운 거 만드는 거요. 그쵸? 패닝, 사장 후, 트랙백. 후퇴하면서 하는 촬영을 뜻합니다. 희곡 소설 비교와 여러분, 희곡은 서술자 개입하지 않아요. 그렇죠? 소설은 서술자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공통점, 차이점 쭉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정리하시고 여러분 수호제기 프린트 첫 번째 거 OX 짚어드리겠습니다. 그거 선생님이랑 OX 정리하시고요. 핵심 정리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